우리 수업 시간에 11번까지는 풀이를 해 줬었고, 지금 이제 12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일직선상에서 두 물체 A, B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A는 2m/s. 그렇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고, 시간에 따른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어. 그럼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다는 거는 얘네들 사이의 상대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 속도. 그런데 지금 0초에서부터 1초 때까지는 A, B 사이의 거리가 4m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의 속력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B 기준으로 본다면 B는 0초에서 1초 동안 2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1초에서부터 3초 때까지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얼마의 속력으로 줄어들고 있나 보니까 이게 지금 거리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속력이 되겠지. 그럼 얼마의 속력으로 가까워지고 있나 보니까 이렇게 2초 동안 2m가 가까워지는 거라서 얘네들은 1m/s의 속력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얘가 지금 A라는 애가 2m/s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B의 속력은 1m/s가 된다. 그래야지만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3초에서부터 4초 동안은 또 둘 사이의 거리가 2m로 더 이상 변하지 않아.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또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다시 B의 속력은 2m/s가 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A라는 애는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럼 기억. 2초일 때 A에 대한 B의 속도의 크기는 1m/s냐. 1m/s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1초부터 3초 때까지 B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 B라는 애는 등 가속도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 4초일 때 B의 속도의 크기는 2m/s다. 둘의 속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에 3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13번 그림은 일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 A랑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속도 시간 그래프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넓이가 의미하는 건 이동 거리,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기울기는 가속도. 자, 요거 두 개 놓고 일단 문제 봅시다. A는 1초 동안의 이동거리가 3m/s씩 증가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1초 동안의 거리가 3m/s라는 건 속력이 3m/s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애를 보니까 3m/s의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맞는 설명이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5m/s 제곱이냐 그랬어.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B의 기울기 구해보게 되면은 3분의 3 그러니까 1m/s 제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1.5m/s 제곱이라고 생각이 틀린 얘기. 그 다음 0초에서부터 3초 때까지 A의 이동거리는 B의 이동거리의 2배냐. 이동거리라는 거는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입니다. 근데 B라는 애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야. 그치? 근데 A라는 애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가 이동한 거리는 A의 이동한 거리는 B의 이동거리의 2배가 되는 게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 그래서 기억 디귿에 3번 가주시면 됩니다. 또 14번 그림 가는 직선상에서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12m/s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수평 방향으로 어떤 일정한 힘을 받아서 정지했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정지했다는 얘기는 힘을 어디로 받았다? 힘을 왼쪽으로 받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항상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속도도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 1초 이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 가속도가
마이너스, 힘을 반대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이동 거리. 자, 그럼 1초에서부터 4초 때까지 이동 거리는 18m냐 이렇게 얘기했어. 1초부터 4초 때니까 요 아래의 면적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게 3초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12m가 되는 거고, 삼각형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18m 나오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럼 니은 보면 2초일 때 알짜 힘의 크기는 4N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 힘을 구할 때 F는 MA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우리가 2kg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가속도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 구해보게 되면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야. 그치?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3분의 12가 감소한 거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근데 알짜힘의 크기만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8N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4N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 0초에서부터 4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해라.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는 등가속도 운동하면 2분의 뭐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되지만, 원래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전체 지금 0초부터 4초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걸린 시간은 4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 1초에서부터 4초 때까지는 18m 이동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0초에서부터 1초 때까지는 요 사각형의 면적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12m를 움직인 거기 때문에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30m를 이동을 했습니다. 30m. 그러니까 4분의 33이니까 결국은 이거 얼마야? 평균 속력은 6m/s가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 정답은 기억 1번만 정답이 됩니다. 또 15번. 그림 가나다는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와 그 운동을 나타낸 건데, 놀이기구에 탄 사람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는 자이로드롭이야. 여기에 탄 사람은 아래로 떨어질 때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속력이 변한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지. 속력은 변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설명. 그 다음 관람차에 탄 사람은 속력은 변하지만 운동 방향은 일정한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근데 원운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로 움직일 때, 옆으로 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또 이렇게 갈 때 계속해서 방향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틀린 말. 그 다음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에 탄 사람은 속력하고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한다. 내려갈 땐 점점 빨라지고 올라갈 땐 느려지면서 방향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니까 둘 다 변하는 운동 맞는 설명. 그래서 가하고 다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16번 물체 운동을 분류한 것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냐? 내려올 때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만 하겠지 방향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위로 던져 올라가는 공은 속력만 변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그냥 위로 던져 올라가는 공만 얘기를 한 거니까 속력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 다음 진자 운동을 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냐 그랬는데, 진자 운동이라는 건 이렇게 줄에 매달린 추의 운동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추의 운동을 우리는 진자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가 내려갈 때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또 속력이 감소하겠지. 게다가 방향도 계속해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같이 변해야 돼. 그래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3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얘기. 그 다음 17번 가볼게. 그림은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0초, 5초, 그 다음에 10초, 15초일 때 속도를 나타냈고, 자동차는 각 구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0초에서 15초일 때까지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먼저 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5초 동안 5m/s에서 15m/s가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10m/s만큼 변했지. 그 다음에 15에서 30 됐으니까 얘는 15m/s가 증가했네. 그 다음에 얘는 30에서 20이 됐으니까 20m/s만큼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가속도의 방향이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일 때가 있냐 이랬는데, 이렇게 가속도 방향은 속도가 어떻게 될 때? 감소할 때가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요때 속도가 감소한 거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10초에서 15초 구간에서 속도의 크기가 35m/s인 때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초에서 15초 때는 30에서 10으로 속도가 감소하는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에서 각 구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증가했다 감소했을 수가 없어. 일정하게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5m는 될 수가 없는 거지. 디귿 틀린 얘기. 니은만 정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또 18번 어떤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시간 그래프랑 위치시간 그래프인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했어. 자, 물체는 등속 운동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속도시간 그래프, 하나는 위치시간 그래프로 같은 운동을 두 개의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속도가 일정하잖아.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변이를 뜻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직선 운동하니까 변이도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위치시간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가속도가 아니지.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3번 정답 봐주시면 됩니다. 또 19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5kg짜리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20N의 알짜 힘이 3초 동안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옳은 설명. 자,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가속도 운동해야 되지. 그치? 그리고 일정한 힘 20N이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0초에서 3초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F는 ma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가속도 A는 m분의 F. 그러면 질량이 지금 5kg짜리고 가해지고 있는 힘이 20N이니까 얘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3m/s제곱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 그 다음 1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 공식 써봅시다. 공식 외워야 됩니다. V는 V0 플러스 AT. 그러면 V0 처음 속도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우리 구했지. 4에다가 시간은 지금 1초일 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4m/s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긴 또 3m/s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2초일 때 변이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2초일 때 변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럼 처음 속도 0이니까 전부 다 0이 될 거고, 2분의 1에다가 가속도 우리 아까 3 얼마로 구했지? 4로 구했지? 거기다가 시간은 2초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또 4가 되겠네. 그럼 결국 이거는 얼마? 8m가 되겠대.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변이 이거는 당연히 계산해보면 틀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4번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20번 그림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시간 그래프다라고 했고,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문제 1번 단위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은 일정하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어떤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 다른 말로 이거는 뭐야?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근데 얘 지금 속도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건 당연히 가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단위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일정하겠지. 1번이 바로 맞는 설명.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지. 굳이 좀 확인해 보면 기울기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가속도지. 틀렸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아래의 넓이는 V0t 플러스
v-v0t로 표현이 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2분의 1 at제곱 요 넓이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v0t에다가 이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게 2분의 1 값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 또 가속도는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는 어때? 일정하지. 또 틀렸고. 그 다음 시간에 비례해서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치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얘기. 1번만 정답. 자, 21번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순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억.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경로가 달라도 변이는 같냐? 여기서 출발을 해서 A점에서 출발을 해서 B점까지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던 아니면 직선거리로 이렇게 가던 결과적으로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같다면 이렇게 운동하든 이렇게 운동하든 변이는 똑같은 거지. 변이는 직선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물체가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에 변이는 당연히 0이 되겠지. 위치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직선운동이 아닌 경우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항상 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봤던 것처럼 얘가 요런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동거리가 직선거리인 변이의 크기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변이가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항상 크다. 이 말은 틀린 말.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의 3번 정답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2번.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옳은 설명 골라라.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0초에서부터 8초 때까지 평균 속도는 10m/s냐 그랬는데 속도를 물어봤잖아. 그럼 처음에 0이라는 위치에 있다가 저기 40m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이가 0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 그 다음 0초에서 8초 때까지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뀌었냐 그랬는데 저기로 갔다가 다시 와서 제자리로 온 거기 때문에 8초 때까지 운동 방향은 이렇게 한 번 바뀐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 나머지는 틀렸겠지. 그치? 자, 2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0초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3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고 3m/s. 그 다음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그때 기준선 Q를 출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자동차 A는 등속운동, 자동차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자동차 A가 기준선 Q를 통과할 때 B는 P를 통과한대. 그러니까 이 운동의 특징은 얘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등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또 하나 특징은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B라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야. 즉 얘네들이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60. 그럼 얘는 20초가 걸렸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잠깐만 20초. 오케이. 자, 그럼 시간은 일단 20초 걸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여기 60m니까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60m는 처음 속도는 0이니까 필요 없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시간 20초를 제곱하면 400 나오겠지. 그럼 요거 약분하면 200. 가속도는 200분의 60이 되는 거니까 0.3m/s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자동차 B의 가속도의 크기는 0.3이다. 요거는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자동차 B가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순간 속력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봐. P를 통과한다라는 건 20초 후에 속도가 얼마냐, 속력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공식 V는 V0 플러스 AT 여기다 집어넣으면 처음 속도는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우리가 0.3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총 20초가 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6m/s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이게 6m/s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기준선 출발한 지 10초일 때 두 자동차가 스쳐 지나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A라는 애는 3m/s로 움직이니까 10초 후가 되면 30m라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왔을 거야. 그럼 B라는 애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나 봤더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니까 V0 없지?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0.3에다가 시간 10초일 때랐으니까 제곱하면 100이 되겠고 그럼 이거는 얼마야? 0.3하고 100 곱하게 되면 30 거기다 2분의 1 곱하면 얘는 15m 밖에 못 간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 왔습니다. 얘는 15m 밖에. 그러니까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서로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10초일 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 3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4번. 그림 50m 직선 트랙에서 동시에 출발한 두 물체 A, B의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먼저 기억부터 그냥 바로 볼게. 3초일 때 B가 A보다 빠르냐 그랬는데 3초일 때 A의 속도는 이거고 B의 속도는 4m/s야.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6초일 때 A가 B를 역전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6초 때까지를 살펴보면 A라는 애는 계속해서 이런 속력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애는 A보다 항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B를 6초 때까지 역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B가 빨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 50m 결승점에는 B가 먼저 도달하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일단은 얘네들의 그 속도가 변하는 시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A라는 애부터 먼저 볼게. A라는 애는 이동거리를 보면 8초 때까지 요 넓이지, 요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68에 48의 삼각형이니까 얘는 8초 동안 얼마야? 24m를 움직인 거야. 그럼 앞으로 몇 미터를 더 가야지 50m가 되냐면은 26m를 추가적으로 더 가야지만 50m에 도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애는 8초 동안 얼마를 이동했는지 한번 구해볼게. 그럼 B라는 애는 요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8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얼마니? 6m지, 6m.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 여기까지 얼마야? 5초가 되는 거고 4가 되니까 20m. 그러면 결국 6m하고 20m가 되는 거니까 총 얘는 26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50m가 되기까지는 얼마가 더 남았어? 24m가 더 남았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8초 이후에 속력의 크기가 누가 더 빠른가 봤더니 A가 B보다 2m/s나 더 빨라.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50m에 먼저 도달할 수밖에 없어? A가 더 빠르니까 A가 더 먼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봐줘야 돼. 근데 여기는 B가 먼저 도달하는 생각이 틀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됩니다. 자, 25번.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가 기준선을 통과한 이후에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기준선에서 1초 후에 이동한 거리는 10m, 그 다음에 3초부터 4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34m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단서를 보니까 처음 속도, 그러니까 0초일 때 속력이 주어지지 않았어. 처음 속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0초대라고 보고 여기를 1초대라고 보고 여기 3초 여기 4초 이렇게 보고 지금 요 시간 동안 10m를 이동을 했고 그 다음 요 시간 또 1초 동안 34m를 움직였어.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러냐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어. 평균 속력. 그런데 요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1초 동안에 10m를 간 거니까 얘는 10m/s라는 평균 속력을 가졌고 얘는 마찬가지로 1초 동안에 34m를 갔으니까 34m/s라는 평균 속력이 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니?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어디에서의 속력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중간 시간일 때, 즉 0.5초일 때의 속력이 10m/s가 되는 거고 얘는 언제일 때? 중간이니까 3.5초일 때의 속력이 34m/s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러면 0.5초에서 3.5초가 됐으니까 시간이 몇 초가 흐른 건가 보니까 3초라는 시간이 흘렀지. 그럼 3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얼마 일어난 거야? 34에서 10 빼면 24m/s의 속도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얼마인가 보니까 3분의 24가 되는 거지. 가속도는 8m/s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뭔가 보니까 시간이 3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자동차의 순간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도 구해야 돼. 0초일 때의 속도. 0초일 때의 속도 이거를 V0라고 본다면 우리 첫 번째 공식에다 집어넣읍시다.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있지. 그럼 이건 나중 속도니까 요 0.5초일 때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0.5초일 때 10m/s니까 요거 10m/s. 처음 속도는 모르고 가속도는 8이고 시간은 0.5초가 지난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V0의 크기가 얼마인가 보니까 8에다 0.5 빼면 4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넘어가게 되면은 처음 속도가 6m/s였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문제는 3초일 때 자동차의 순간속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또 첫 번째 공식 집어넣읍시다. V0 플러스 AT. 그럼 처음 속도는 6이 되겠고 가속도는 8이고 그다음에 시간은 3초일 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6에다가 24를 더하면 되지. 그러면 30m/s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자, 물체 운동 두 번째 파트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힘의 방향에 따른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 운동의 예인데 옳은 거 고르래. 자,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운동 방향은 일정하겠지. 그 다음에 속력은 변합니다. 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물체 운동, 자연낙하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하고 수직이게 되면 운동하는 방향하고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운동 방향이 틀어지지. 또 이 운동 방향에 또 수직으로 힘을 받으면 또 운동 방향이 또 틀어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하게 돼? 그렇지, 이런 등속 원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등속 원 운동. 그 다음 C는 운동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고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이 있대. 그러니까 물체를 뭐 비스듬히 던지면 이렇게 운동하는 이런 운동이 되겠지. 그럼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 바로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에 A가 변함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A는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 그 다음에 B가 등속 원운동이냐? 등속 원운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의 4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네. 자, 다음 2번.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10으로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지. 자, 그러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진공중에서 낙하해서 밑으로 45m 되는 지점에 도달하는데 3초가 걸리냐.
이거는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두 번째 공식으로 써주면 되겠네. 그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집어넣으면 45m는 V0는 0이지. 이거 전체가 0이 되겠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t의 제곱이다.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해서 9만 남으니까 결국 t 제곱이 9니까 t는 3초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3초 걸린다.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처음에 정지, 직선상에서 일정하게 가속돼서 등가속도 운동 100m s 이동거리가 됐을 때 속도가 10m/s,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10m/s가 됐다면 이 물체 가속도 물어보고 있어. 그럼 세 번째 공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 모르고 이동거리는 100m 이동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 10m가 됐으니까 제곱하면 100이 되겠고, 처음 속도는 0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A 가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0분의 100이 되는 거기 때문에 0.5m/s 제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0.25m/s 제곱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또 틀린 얘기.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높이가 45m인 탑 위에서 돌을 자유낙하시키고 나서 1초 후에 1초가 지난 다음에 다른 돌을 밑으로 내려 던졌더니 두 돌이 동시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나중에 던진 돌의 처음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가 45m야. 그럼 어떤 공을 갖다가 자유낙하 시키게 되면 아까 우리 기역에서 여기도 똑같이 45m잖아. 낙하하는데 3초 걸립니다. 3초. 그럼 얘가 쭉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3초가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돌을 이 자유낙하 시키고 난 이 돌 다음에 1초가 지난 다음에 다른 돌을 던졌는데 두 돌이 동시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돌을 쌩 하고 던진 거야 이번엔. 근데 얘보다는 1초 후에 던졌더니 여기 떨어졌대. 그럼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몇 초야? 2초가 걸렸겠지. 얘가 3초가 걸렸는데 얘는 그 다음에 1초 후에 던졌는데도 둘이 동시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는 얘는 2초밖에 안 걸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처음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몇 번째 공식에다 집어넣을까? 첫 번째 공식에다 집어넣읍시다. 첫 번째 공식? 안 되고 나중 속도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두 번째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럼 45m는 V0 모르고 시간은 2초 걸린 거니까 2V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중력가속도 10, 그다음에 시간 제곱하면 4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5가 되겠고 두 개 곱하면 20 되겠지?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니까 25는 2V0. 그러니까 던졌을 때 처음 속도의 크기는 12.5m/s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15.25m/s다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정답이 됩니다. 기억만. 자, 다음 3번 가봅시다. 그림은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자, 변이 시간 그래프. 그러면 ST 그래프.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기울기만 보면 된다. 그게 바로 속력, 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게 된 대로 골라봐라. 기울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얘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 그랬는데, 자 2초 동안 변이가 4m란 말이야.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에 변이가 되는 거니까 2초 동안에 4. 그러면 당연히 2m/s가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1초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2초에서 3초 사이의 평균 속도보다 작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뭘 보면 돼? 기울기 보면 되지. 1초에서 2초 때 기울기는 바로 1초점과 2초점을 잇는 적선의 기울기, 이게 되는 거고,
2초에서 3초는 2초대랑 3초대 요 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당연히 1초에서 2초일 때보다 2초에서 3초일 때가 기울기가 더 큰 거니까 결국 평균 속도보다 1초에서 2초가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또 4번 가봅시다. 표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각과 그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1초일 때 위치가 5m, 그 다음에 2초일 때 14m야. 그럼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나 보니까 9m를 이동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근데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니까 평균 속력이 9m/s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1초 동안에 14에서 27이 됐네. 빼면 이거는 13m를 이동한 거고 1초 동안에 13m를 이동을 했으니까 평균 속력이 13m/s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가 9m/s라는 속력이 어디에서의 속력이냐면 바로 요 사이에서의 속력. 다른 말로 1.5초일 때의 속력이 9m/s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3m/s라는 속력이 바로 이 중간에서의 속력, 그러니까 2.5초 때의 속력이 13m/s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나 보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지.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시간은 1.5초에서 2.5초가 됐으니까 당연히 1초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럼 13에서 9를 빼면 얼마야? 제 4가 되겠네. 그래서 얘의 가속도는 4m/s제곱. 요게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0초일 때 지금 정지해 있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 문제에서. 그래서 0초일 때 물체의 속력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 0초 때를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움직이는 속력을 v0라고 본다면, 우리가 가속도 구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v는 v0 플러스 at. 근데 언제로 할까? 요 1.5초일 때의 속력을 보면 9m/s지. 그럼 1.5초일 때로 본다면 요게 9m/s. v0는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4고, 그 다음에 시간은 1.5초. 이렇게. 자, 그러면 4에다가 1.5를 곱하면 6 되겠고,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v0 값은 얼마? 3m/s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0초에서부터 5초 때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바로 두 번째 공식 집어넣으면 되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럼 처음 속도 우리가 구했으니까 3 곱하기 시간 5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4 곱하기 5초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25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15에다가 요거 50 더하면 되지. 그럼 이거 얼마? 65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번 가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5kg짜리 물체에 일정한 크기 힘이 작용했을 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다. 일단 질량 나와 있고 정지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속도 시간 그래프야. 그럼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이동거리,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기억부터 보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0.8이냐 그랬는데,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5분의 4. 5분의 4니까 0.8. 맞는 설명. 그 다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8N이냐 그랬는데, 힘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F는 ma. 그러니까 문제에서 질량이 5kg짜리라고 주어졌고, 가속도는 지금 우리가 0.8로 구해놨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N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0.8N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 그 다음, 이 물체가 5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그랬는데, 자, 이동 거리는 이 그래프 아래 넓이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10m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긴 또 20m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또 틀린 얘기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그림가는 직선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 0초일 때 점 P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4m/s고 6초일 때 점 Q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6m/s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림 나는 자동차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야. 뭘 얘기했냐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그랬어? 넓이가 바로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근데 요건 지금 마이너스 넓이가 나왔고 여기는 플러스 넓이가 나왔다라는 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해놔야 돼. 또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를 VT 그래프로 고칠 수 있으면 훨씬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풀면 되는데 일단은 속도 변화량을 보니까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이 넓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때는 속도 변화가 없지. 넓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 때는 이 넓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 플러스 4a가 나오지.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속도 변화가 얼마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냐면 플러스 2a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속도가 2a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 4m/s였다가 나중에 6m/s가 됐으니까 결국 여기서 속도 변화 값이 얼마? 2m/s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속도 변화 값이 바로 2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2a가 바로 2m/s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1이 되겠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a가 1이니까 요 값의 크기는 2가 되는 거고 요 값의 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VT 그래프로 좀 고칠 수 있으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저거를 VT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지금 처음 속도가 얼마였나 보니까 4m/s였거든. VT 그래프. 그럼 처음 속도에다 4라고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마이너스 가속도야.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했어. 근데 얼마가 감소했나 보니까 면적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면 2만큼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 2만큼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길기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고 여기가 2m/s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동안은 속력이 변하지 않았어. 가속도가 0이니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 동안은 이 넓이 계산하게 되면 2에다가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총 4만큼 증가한 거지. 4만큼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2에서 4만큼 증가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여기서처럼. 그게 바로 6초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는데 1초 여기일 때 이 가속도 이 a가 1이니까 결국 2에다 1을 곱하니까 2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3초일 때 속력은 2m/s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봐봐. 3초일 때 3초 여기란 말이야. 그럼 3초일 때 속력은 2m/s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0초부터 6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초부터 6초 때까지 지금 따지고 본다면 이거 뭐야 지금 여기 요 넓이 구해보고 그 다음에 요 넓이 구해보고 전체 넓이 구해보게 되면 이동거리가 나오겠지.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이건 얼마니? 그것 4가 나오고 그거는 2가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이것도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요 밑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4가 되겠고 요 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게 2에서 6이니까 4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4
5, 6, 10, 18이 되겠네. 18m. 그러면 총 6초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6초 동안에 18m를 간 거니까 결국 평균 속력은 3m/s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4m/s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야?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봐. 기억은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왜?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니까 요때 가속도, 선생님 이걸 봤는데 이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 있는 얘를 봐야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가 아니라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어휴, 틀릴 뻔했네, 그치? 그래서 답은 니은만 정답. 자, 다음 7번으로 가볼게.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표면에서 질량이 스몰 m인 물체에 크기가 6N인 힘이 그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 나는 가의 물체의 속도 시간 관계 그래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벌써 뭐 여긴 그냥 질량이 m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확실한 건 없지. 근데 그래프 나를 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가속도 구할 수 있네. 가속도는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4분의 12, 3m/s 제곱이다. 그러면 얘가 가속도가 3m/s 제곱으로 운동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F는 ma에서 힘은 6N이고 질량에다가 가속도는 3 곱한 거니까 결국 이 물체의 질량 값이 얼마다? 2kg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4초 때까지의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넓이 구하면 이동거리도 구할 수 있지. 그럼 넓이 구하게 되면 얼마야? 24m가 되겠지. 삼각형이니까. 자, 그럼 보기 보면 기억 이동거리는 24m다. 이거는 맞는 설명.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그랬는데 2m/s 제곱이 아니지. 3m/s 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 그 다음에 질량 m값이 3kg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량 값은 우리가 좀 아까 구했던 것처럼 2kg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자, 다음 8번. 그림과 같이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P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을 해서 Q 지점에 정지했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는 L이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초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봐.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속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무슨 운동한 거야? 그래, 등가속도 운동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우리 평균 속력 구해봅시다. 시간 2초 동안에 L이라는 거리만큼 갔으니까 이게 평균 속력인데 게다가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그러니까 20 플러스 나중에 정지했으니까 0. 그럼 결국 뭐 이거 없어지고 L 이동거리 값이 몇 미터가 된다? 20m 움직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공식 쓰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갖다 쓰면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거리 20m는 처음 속도 제곱하면 400이 되겠지. 이렇게. 물론 마이너스 400이 됩니다. 그럼 A는 뭐야 이거? 40분의 400이 되는 거니까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되겠지. 물론 마이너스 10m/s 제곱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냐? 크기만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m/s 제곱 맞는 설명. 그 다음 니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의 평균 속력은 15m/s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2초 동안 지금 20m를 간 거잖아. 2초 동안 20m를 간 거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10m/s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 그 다음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1초가 지날 때까지 이동거리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공식 S는 V0가 20이니까 V0 곱하기 T 그 다음 마이너스지 2분의 1 가속도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 그럼 이거는 20에서 5를 뺀 거니까 15m를 이동을 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그러면 답은 기억하고 디귿에 4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시간이 0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기준선을 출발을 해서 시간이 10초일 때 100m 떨어진 결승선에 동시에 도달을 했는데 기준선에서 결승선까지 A는 등속으로 움직였대. 일정한 속력으로. 그 다음에 B는 등 가속도 운동을 했대. 하지만 출발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둘의 이동거리도 같고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간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 속력은 서로 같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어찌됐건 A는 등속 운동했으니까 10초 동안에 100m 같고 그럼 당연히 얘는 10m/s로 움직였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지만 평균 속력으로 계산을 하면 그것도 똑같이 10m/s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가 되겠지. 근데 얘는 처음에 이렇게 정지해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속도는 0일 거고 나중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V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나중 속도 V 값은 얼마가 돼? 20m/s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기억부터 5초일 때 A랑 B의 속력이 같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A는 항상 10m/s지 등속 운동하니까. 그럼 B의 5초 후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가속도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은 10초 걸렸고 그치? B라는 애의 가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어디서 구할까? A는 시간 10초 동안에 나중 속도 20, 처음 속도 0이 되는 거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될 거고, 그렇다면 5초일 때 B의 속력을 구하려면 V는 V0, 처음 속도는 0이고 플러스 가속도 2, 그 다음에 시간 5초 하게 되면 10m/s가 나오네. 그러니까 A의 속력과 B의 속력은 서로 같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기준선에서 결승선까지 A랑 B의 평균 속력은 같냐? 이건 제일 처음에 설명했지. 둘이 동시에 100m 똑같이 갔고 시간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둘이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A랑 B 사이 거리는 계속 감소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 처음에 얘는 정지해 있었고 얘는 10m/s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A하고 B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질 거야. 근데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둘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다시 둘이 거리가 점점 좀 좁혀져 가지고 도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 거리는 증가했다가 나중에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얘처럼 이렇게 계속 감소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 3번 정답 봐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시간 그래프다. 자, 속도시간 그래프 또 나왔으니까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이동거리. 이거는 구간별로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부터 빨리 구해봅시다.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얼마야? 이거 6m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6m.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얼마? 이건 3m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면 요것도 3m. 이거 3m.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4가 되고 계산하면 이거는 12m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요 4초 때까지가 플러스 속도야.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초 때까지 663이니까 이거 얼마야? 15m를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4초 이후부터 다시 반대 방향으로 15m를 되돌아온 거네. 이동거리가 방향 반대 방향이 서로 똑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봅시다. 물체 운동 방향은 한 번 바뀌었냐? 4초 때 한 번 바뀌었습니다.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3초에서 9초 때까지 가속도의 방향이 한 번 바뀌었냐 이랬는데 3초에서부터 9초 때까지 여기 3초, 여기 9초 기울기가 이 방향이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가속도 일정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플러스 가속도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5초 때 한 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0초에서 4초일 때까지 이동거리와 4초에서 9초 때까지 이동거리비는 2대 1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아까 계산했지만 0초에서 4초 때까지 15m 갔고 그 다음에 4초에서 9초 때까지도 15m를 온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비는 2대 1이 아니라 1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이 됩니다. 다음 11번 그림은 직선 경로에서 운동하는 질량 2kg짜리 물체, 질량 2kg짜리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기울기, 가속도고 넓이, 이동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넓이도 한번 구해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야? 25m 되겠지? 그 다음에 똑같은 것 대칭적이니까 얘도 25m야. 그러니까 25m 앞으로 갔다가 25m 뒤로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초일 때 물체는 그러는데,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5초일 때 속도가 0이야. 그러니까 그 물체는 정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순간만큼은 정지한 겁니다. 그 다음 0초에서부터 10초 때까지 평균 속도. 속력이 아니라 속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변이를 생각하면 25m 갔다가 다시 이미 25m 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왔지. 그러니까 변이가 0이니까 속도도 0이 됩니다. 맞는 거고. 그 다음 0초에서 10초 때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가 같냐 그랬는데 10초 동안 속도는 0이야. 하지만 속력은 25m, 25m, 총 50m를 갔기 때문에 속력은 5m/s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3번이 정답. 또 12번 그림처럼 철수는 기준선 P, 그 다음에 축구공은 기준선 Q를 동시에 통과해서 PQ 사이의 기준선 R점에서 만날 때까지 동일 직선상에서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했고 P와 R 사이의 거리는 Q와 R 사이의 거리가 같대. 이거 뭐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거리가 L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얘도 여기까지 왔대. 그럼 얘네들의 평균 속력은 서로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철수하고 축구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수하고 축구공의 평균 속력은 당연히 서로 같겠지.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그 다음 철수와 축구공의 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철수는 오른쪽 방향, 축구공은 왼쪽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철수하고 축구공의 변이가 서로 같냐 그랬는데 변이라는 거는 위치의 변화야. 그럼 철수는 P점에서 R점으로 오른쪽으로 위치의 변화가 생겼다면 축구공은 Q점에서 R점으로 왼쪽 방향으로의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변이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지. 변이의 크기는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변이의 크기는 같다 그러면 맞는 건데 그냥 변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틀린 얘기가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다음 13번. 그림과 같이 건물의 옥상에서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근데 이제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올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얘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면 지구에서는 여러분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주 공간 무중력 상태라면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 하겠지. 근데 지구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누가 얘를 아래로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바로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거는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렇게. 하지만 변이를 따져본다면 변이는 이렇게 직선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비교를 해본다면 얘는 이동거리,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 변이의 크기를 따져본다면 누가 더 큰 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큰 게 아니라 속력이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속도가 변이니까 오히려 평균 속력이 더 커야 됩니다. 여긴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하냐 그랬는데 얘가 낙하하게 되면서 무조건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해야 되는 거지. 항상 중력과 가속도, 힘과 가속도는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그 다음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냐 이랬는데 운동 방향은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도 아래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도 아래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도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은 게 아니라 항상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14번. 그림은 일직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이동거리. 그럼 이동거리 후딱후딱 구해보면 여기가 4m, 4m, 그리고 2m 나오겠지. 여기는 2m, 8m가 됩니다. 그리고 4초인 지점에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겠구나 라고 봐주면 돼. 그럼 이거는 4, 4이니까 그 총 10m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2, 8이니까 다시 또 10m를 되돌아온 이런 물체의 운동이다. 그래서 0초 때부터 9초 때까지 변이 0입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랑 뭐 숫자만 다르고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 4초일 때 이런 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속도의 방향이 바뀐 거지. 가속도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3초부터 5초 때까지 기울기는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바뀐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 6초일 때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생각해봐. 6초일 때니까 여기가 5초고 6초는 뭐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여기 6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속도는 마이너스야. 속도는 마이너스. 근데 6초일 때 기울기는, 여러분들 기울기는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보는 거야. 이게 플러스 방향 기울기고 이게 마이너스 방향 기울기이기 때문에 6초일 때 기울기의 방향은 플러스가 됩니다. 즉 가속도는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15번. 그래프는 장난감 자동차가 A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실선을 따라서 이동한 다음에 B 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XY 평면 직교좌표기에 나타냈고 보기에서 이에 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B까지 이동했다 뭐 이런 얘기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의 이동 거리는 50m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 몇 미터 갔니? 20에서 40이니까 20m 움직였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에서 40 갔으니까 30m 갔네. 그러니까 총 이동 거리는 50m. 맞는 설명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B 지점에서 자동차의 위치는 40루트2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치 관계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평면 직교 좌표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계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B 지점에서의 위치는 40m, 40m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40루트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 그 다음 자동차의 변이는 북동방향 50m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변이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간 거기 때문에 요 직선 거리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북동방향으로 뭐 50m가 아니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10루트 13m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 틀린 설명. 이것도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또 16번.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출발을 해서, 자, 처음에 동쪽으로 출발해서 4초 동안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관계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골라라.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여기였는데 저쪽으로 갔어. 플러스로 갔어. 그럼 이 플러스가 동쪽이야. 그치? 동쪽으로 쭉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 그럼 이거는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쭉 가서 다시 여기서는 또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0초에서 4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가 40m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1초 동안 30m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30에서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총 40m 움직였지. 여기는 30m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10m를 갔으니까 총 0초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총 80m가 돼야 돼. 80m.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그 다음 0초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력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입니다. 2초. 그럼 30m 갔다가 다시 30m 온 거잖아. 그럼 총 60m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2초 동안이니까 결국 평균 속력은 30m/s가 되어야 됩니다. 그치? 맞냐? 0초에서 2초 동안 쏘리 여기서 출발해서 30m 갔다 여기 2초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면 30m 갔다 20m 온 거니까 50m 움직였네. 50m. 50m. 그 다음에 시간은 2초가 되니까 25m/s가 됩니다. 어쨌든 틀렸네.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그럼 답은 디귿만 되겠는데 2.5초일 땐 순간 속도는 서쪽으로 20m/s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구해주면 됩니다. 아무 데서나 뭐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아무 데서나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 여기서 기울기 가면 1초 동안에 30에서 10이 감소했으니까 얼마야? 1초에 20m/s가 감소한 거지. 그리고 이 기울어진 방향이 서쪽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서쪽으로 20m/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만 정답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7번. 그래프는 직선 레일 위에 정지해 있던 모노레일이 동쪽으로 출발한 다음에 12초 동안의 속도 시간 관계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마찬가지 속도 시간 그래프고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이동거리인데 요 계산하면 80m 나올 거고 요거는 160m, 요거는 40m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건 2에다가 요거 40m 똑같이 40m가 나오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속도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바로 이 10초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이 10초 때 운동 방향이 반대로 운동을 했겠구나.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동쪽으로 가장 많이 갔을 때는 당연히 12초가 아니라 10초 때가 돼야 되지. 그치? 갔다가 온 시간이 갔다가 되돌아온 시간이 10초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그 다음에 0초에서 10초 동안 모노레일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0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럼 10초 동안 이거 뭐야, 처음 속도 0이고 나중 속도 0이니까 속도 변화가 0이 되겠지. 0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직접 그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얘기했는데 0초에서 10초니까 이 0초점하고 10초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0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어찌됐건 가속도의 크기는 0이다. 이건 맞는 설명. 그 다음 똑같이 0초에서 10초 동안 모노레일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속도는 변위로 계산을 해야 되지. 그러면 0초에서 10초니까 10초 동안에 변위를 보면 앞으로 간 게 얼마니? 280을 갔다가 40을 되돌아왔지. 10초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까지의 이동거리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80, 160, 40이니까 280m. 그럼 10초 동안에 280m 갔으니까 28m/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디귿 맞는 설명. 답이 되는 건 니은하고 디귿 5번입니다. 또 18번으로 가봅시다. 그래프는 땡땡역에 정차해 있던 버스가 출발해서 직선도로로 연결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무슨고 앞에 도착할 때까지 60초 동안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VT 그래프로 고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VT 그래프 시간은 10초, 50초, 60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에 0초에서 10초 동안은 가속도가 일정해서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0초에서 50초 동안은 가속도가 0이니까 여기선 기울기가 0인 이런 그래프가 나와주면 되고 50에서 60초 동안도 마이너스 가속도로 일정하니까 여기선 기울기가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거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어찌됐건 요 넓이나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은 똑같겠지. 또 하나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요 넓이가 얼마인가 보니까 20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20만큼 증가한 겁니다. 처음에 정차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었을 거고 20이 증가한 거니까
요 10초 대 속력이 바로 20m/s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다 구한 겁니다. 하나 더, VT 그래프를 구하면 우리가 넓이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넓이가 이동거리니까 요 넓이가 얼마겠니? 요거 100m가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의 넓이는 800m. 세 번째나 처음이랑 똑같으니까 100m. 그러니까 얘는 총 60초 동안 1000m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20초일 때 버스의 순간 속력이 얼마냐 그랬는데 20초면 뭐 여기 어디쯤 될 거야. 그럼 20초 때 속력은 20m/s,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에서 버스의 이동거리.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10초에서 50초. 그러니까 당연히 800m.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60초 동안 버스의 평균 속력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 60초분에 총 이동거리 아까 1000m였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10 없애고 2로 약분하면 3, 50 되는 거니까 3분의 50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5번이 되겠네. 자, 다음 19번 봅시다. 좀 복잡하지?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을 속력 10m/s로 통과하는 순간에 기준선의 정지에 있던 자동차 B가 출발을 해서 두 자동차가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A는 10m/s로 움직이고 있었고 B는 그때 정지에 있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속력이 나중에 얘도 V, 얘도 V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25m만큼 차이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A하고 B는 속력이 둘 다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A랑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A랑 2의 1에.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B는 2의 1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 이대로 골라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나 보니까 이 A라는 애는 어찌됐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지금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A라는 애가 이동한 거리를 SA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B라는 애가 이동 거리는 SB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찌됐건 뭐 A나 B나 얘네 둘의 거리 차이 값이 25m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A라는 애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해보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2분의 처음 속도 10 더하기 나중 속도 V가 되겠고,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T라고 논다면 그 T라는 시간 동안에 SA라는 거리만큼을 이동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봅시다. 요 B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 평균 속력은 2분의 뭐가 돼? 처음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 V만 하면 되겠지. 이게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 얼마 동안 간 거야? 똑같은 시간인 T라는 시간 동안에 얘로 표시한다면 SA가 간 거리에서 25m를 빼주면 얘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요 2분의 V 값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얘는 이거 다시 쓰면 요건 앞에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겠지. 5 플러스 2분의 V가 바로 얘니까 T분의 SA 마이너스 25. 요 값이 T분의 SA가 됩니다. 전부 다 T를 곱하면 5 플러스 SA 마이너스 25. 5T지. 5T 마이너스 5. 잠깐만. 다시 쓸게. 자, 전부 다 T를 곱하면 5T 플러스 SA 마이너스 25는 SA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SA가 지워지고, 그럼 5T는 25가 되는 거니까 시간은 몇 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바로 5초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5초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 다음에 뭐 이걸 이제 아무데나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뭐 어디다 집어넣을까? 만약에 A라는 애가 이동한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SA라는 거의 크기는 V0가 10이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시간은 5초가 걸린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A고, 그 다음에 시간 제곱하면 25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이동한 거리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처음엔 정지에 있었으니까 V0t는 필요 없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2A라고 그랬지. 2배로 큰 거니까 2A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얼마 간 거야? 시간이 얼마야? 마찬가지로 25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SA에서, 그러니까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그 값이 25m가 나오면 됩니다. 그치? 그럼 SA가 이거니까 50 뭐가 돼? 50 플러스 2분의 1 A 곱하기 25가 되겠지. 빼기 B가 이동한 거리는 이거지. 2 곱하기 2분의 1 A 곱하기 2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 뭐가 돼? 50 플러스 2분의 1 A25 2분의 1 A25를 뺀 거니까 얘는 앞에 2가 붙었으니까 2분의 1 A25가 되는 거고, 이 값이 25m가 나오면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봅시다. 25하고 약분되고, 얘는 2로 약분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A 값이, 이건 뭐가 되니? 2분의 1 A 값이 요게, 계산하면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요게 그냥 2분의 1 A25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A2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약분 다 하고 남는 거는 2분의 1 A가 되면 요게 2가 나오겠네. 어차피 요도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구하고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속력이 V로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5초. 지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자동차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동차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단 A 값이 4m/s 제곱이 됐으니까 B는 8m/s 제곱이 돼야 되겠네. 이거 틀린 설명. 그 다음 속력이 V일 때까지 자동차 A의 이동거리는 50m가 되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지금 봐봐. A의 가속도는 4m/s 제곱이니까 이동거리 구해볼게. V0는 얼마인 거 보니까 10 곱하기 시간 5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그 다음에 시간 제곱하게 되면 25가 되겠지. 그럼 이건 50에다가 50 더하는 거니까 100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5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됩니다. 좀 복잡했지? 그 다음 20번. 그림 가는 철수와 영희가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60m 트랙을 직선으로 운동하는 모습이고, 그림 나는 출발선으로부터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거리 시간 그래프니까 ST 그래프야.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속력입니다. 속력. 그치? 자, 그렇다면 20초 동안 영희하고 철수의 평균 속력이 같냐? 평균 속력은 처음 시작점과 20초 때 끝 지점을 연결한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영희가 됐던 철수가 됐던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똑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같은 겁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10초일 때 영희가 철수보다 속력이 크냐 그랬는데, 10초일 때는 기울기를 보면 영희의 기울기는 이거고 철수의 기울기는 이거야. 그러니까 영희가 더 많이 기울어졌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18초일 때 속력은 철수가 영희의 2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력 계산하면 영희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 구하면 20분의 60이야. 그래서 영희의 속력은 20분의 60. 그럼 이거는 얼마? 3m/s가 되겠지.
근데 철수가 15초에서 20초 동안은 요거 기울기 계산하면 5분의 30. 그럼 얼마야? 6m/s가 되겠지. 그래서 18초일 때는 철수가 0의 속력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1번. 그림은 직선도로를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생각해봐. 0초일 때 1m/s고 3초일 때 10m/s.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얼마야? 9m/s 생겼고, 얘는 9m/s가 생겼네. 그치? 그러면 3초 동안에 9m/s의 변화가 생긴 거니까 가속도는 3초 동안에 9만큼이 변했으니까 3m/s 제곱이 될 겁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5초일 때 속력이 16m/s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0초일 때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V는 V0는 1이고 플러스 가속도 A에다가 얼마? 5초를 집어넣게 되면 1에다가 15를 더한 거니까 16m/s가 나오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그 다음 6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두 번째 공식 집어넣으면 되지. V0 1 곱하기 시간 6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3, 그 다음에 시간 6에 제곱하면 36. 그럼 이건 6에다가 이거 얼마니? 2분의 1하고 36하고 약분하게 되면 18이 되겠고, 거기다 3을 곱하면 되니까 54가 되겠지. 그럼 6에다 54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60m가 나오겠네.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기억니은 디귿의 5번이 정답. 그 다음 22번. 그림처럼 길이가 1m인 줄에 매달려 A랑 B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추가 있을 때 A, B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동안 추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A에서 O까지와 O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대. 그러니까 뭐 마찰이나 공계정을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A에서부터 B까지의 변이의 크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변이의 크기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 사실은 이거는 뭐 쉬운 문제인데 처음 풀면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지. 요거 직각이지. 그럼 여러분들 요거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요거 30도고 이 30도의 대변 요걸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빗변이 되는 거고 요거는 밑변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게 빗변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요거를 x라고 한다면 빗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 바로 뭐야?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 30도라고 써 있으니까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빗변의 길이가 1m니까 높이 요 값이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사인 30도가 됩니다.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도 똑같이 x라는 거리만큼 있는 거니까 여기도 2분의 1, 0.5m, 여기도 0.5m니까 얘네들의 직선 최단 거리는 당연히 1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추는 A에서 B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가냐 그랬는데, 여기서 내려갈 땐 속력이 빨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땐 느려져야 되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속력이 아니라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A에서 O까지의 평균 속도랑 O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가 같냐 그랬는데, A에서 O까지의 변이랑 O에서 B까지의 변이가 서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됩니다. 또 23번. 그래프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랑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네. 자, 위치 시간이니까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 A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방향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T1에서 T2 동안 B의 속력이 어떻게 되냐, 감소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T1에서 T2 사이의 기울기를 봐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B의 속력은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소 후에 증가한다. 니은은 틀린 얘기. 그 다음 T1일 때 A의 운동 방향과 B의 운동 방향은 반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T1일 때 A는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B는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울어진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르니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디귿에 4번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24번 그림은 반지름이 10m인 원궤도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4초에 한 바퀴씩 일정한 속력으로 오는 동안은 자 4초에 한 바퀴 돈대. 여러분들 4초에 한 바퀴 돌면 1초 동안에는 얼마씩 움직이겠어? 1초 동안에는 4분의 1바퀴를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또 하나 반지름이 10m란 말이야. 그럼 원의 둘레는 얼마가 되니? 원 둘레. 원둘레는 당연히 2파이 r이 되겠지? 그러니까 10m를 집어넣게 되면 20파이 미터가 바로 원의 둘레가 되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5초 후에 물체는 Y축 위에 플러스 10인 곳에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4초에 한 바퀴씩이니까 1초에 4분의 1바퀴씩 1초, 2초, 3초, 4초, 그 다음에 5초가 됩니다. 5초 때는 바로 여기에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5초의 물체는 Y축 위에 플러스 10인 곳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인 곳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10초 후에 물체의 이동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얘 속력부터 구해볼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4초에 한 바퀴라고 그랬으니까 4초 동안에 원둘레 20파이만큼을 움직이니까 5파이 미터 퍼 세크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5파이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얼마야 이거? 50파이 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100m라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얘기. 디귿만 답이 되겠지. 15초 후에 물체의 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15초면 생각해봐. 4초마다 한 바퀴 돈대. 그럼 4, 3, 10이니까 12초 동안은 3바퀴를 돌고 났고 그럼 12초가 지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왔다는 얘기고 그럼 12에서 13, 14, 15니까 바로 이 위치에 와 있게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0m, 여기가 10m니까 당연히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10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변이는 10 루트 2m가 된다. 디귿만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5번. 그림은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수레의 운동을 진동수가 30Hz. 우리 수업 시간엔 60Hz 했었는데, 이건 30Hz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30Hz의 뜻이 뭐라 그랬어? 1초에 30번 진동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 그럼 타점을 기록할 때 점을 땅 이렇게 찍을 때 1초에 30번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요 타점 사이의 간격이 몇 초가 되는 거다? 30분의 1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간격들이 전부 다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30분의 1초가 3개씩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0.1초, 10분의 1초가 걸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10분의 1초가 걸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를 잘 보면 0초일 땐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는 지금 0.2가 되겠네. 여기를 0.2. 그 다음에 여기는 0.8. 그 다음에 여기는 0.8이 아니야. 0.2가 쏘리 2가 되겠고 요건 8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1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3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8 그 다음에 얘는 66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뭐 이렇게 대충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가 2 8 18 32 그치? 하나 더 그려볼까? 48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시간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0.1초 여기도 0.1초
다 0.1초씩 걸린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는 거다?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다. 바로 요 가운데에서의 평균 속력이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2cm 간 거니까 20cm/s.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8에서 2 빼면 6이 되는 거니까 60cm/s. 얘는 10cm/s. 얘는 이거 뭐야? 32에서 18 빼면 이거 얼마니? 14. 14cm/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속력이 20에서 60이 됐으니까 40이 증가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잠깐만, 60. 얘는 100이 되겠지, 100. 얘는 140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얼마가 증가했나 보니까 40이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40이 증가한 거고, 맞냐? 지금 잠깐. 여긴 20, 60, 18에서 8 빼면은 100. 그 다음에 32에서 18을 빼면 140. 그 다음에 48에서 32를 빼면 6, 16, 160. 그치? 160.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일단 바로 보기를 보면 수레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냐 그랬는데, 지금 보면 20, 60, 100, 140까지는 그런대로 40, 40, 40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40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140에서 160 됐을 때는 20만큼만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0.1초에서부터 0.3초까지 수레의 평균 가속도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나 보니까 40cm/s씩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얼마인가 보니까 0.1초 사이에 0.1초라는 시간에 40cm/s라는 속력의 변화가 생겼다면 얘의 가속도는 400cm/s 제곱이 되겠지. 400cm/s 제곱이니까 m/s 제곱으로 고치면 4m/s 제곱.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된다.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수레의 속도 변화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엔 좀 감소했지. 40에서 20으로.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음.